네, 안녕하세요. 혹시 화면이랑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팀의 어,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정원입니다. 오늘 저희 팀에서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스플레드라고 해서 Sparse Lexical and Expansion Model for First Stage Ranking이라는 2021년 7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저희 팀의 김지현님, 이기성님, 김재민님께서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논문의 내용은 이제 길지 않고 좀 간단한 배경 설명과 해당 이 논문이 스플레드가 제시하는 논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뭐 자연어 처리 자체를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또 메인 태스크가 아닌 유럴 IR, 그러니까 이제 유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라는 이제 좀 아주 도메인과 어떤 특정 분야에 있는 논문입니다. 근데 사실 유럴 IR 이러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엄청나게 자주 사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 검색 엔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검색 엔진의 또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요 스플레드는 리트리버 모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리트리버 모델이 이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스테이지 오브 서치나 이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의 최근 이제 DNN의 NLP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세부적으로 이제 인덱싱하는 어프로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댄스 레프레젠테이션 있고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 있고, 뭐 최근에는 어텐셔널 레프레젠테이션 분야도 이렇게 좀 새롭게 나눠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좀 전형적인 케이스인 댄스와 스파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플레드가 뭔 논문인지 소개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트리버 모델을 설명하기 앞서서요.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색 엔진 분야에서도 이제 answering question system, 그러니까 뭐 Q&A 모델도 많이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검색 엔진 하면은 뭐 이제 쿼리,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입력을 하면은 그 해당 단어의 이제 내용과 유사한 걸 이제 보통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딥러닝이나 기존의 챗봇 시스템이나 이제 그냥 간단한 이제 뭐 지링다 시스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앞단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뭐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처럼 뭐 유명한 레디스라는 DB도 뭐 키밸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몽고DB나 엘라스틱 서치도 이제 뭐 도큐먼트 DB를 해서 도큐먼트와 인덱스 간의 어떤 관계를 구조하는 DB도 있고, 뭐 그래프 DB도 있습니다. 뭐 그래프 DB는 저는 뭐 그냥 직접 스키마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봐서 뭐 실제로 어떤 DB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 중 하나인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이제 유메리컬 스페이스에서 각각의 데이터 정보가 이제 유메리컬 벡터로 표현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걸 이제 프로덕트에서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뭐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인메모리 시스템에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첫 번째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가장 큰 범주인 리트리버 모델입니다. 리트리버 모델은 말 그대로 리트리버, 강아지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리트리빙, 그러니까 뽑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뭘 뽑냐?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뭐 BPR 논문을 소개드린 거랑 이제 가장 맞물리는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뭐 한 빌리언 오브 도큐멘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도큐멘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해당 도큐먼트를 다 인덱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할 수 없냐? 사실 우리가 지금 검색 엔진을 쓰고 있는 것도 구글에서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새기는 결과가 아니에요. 구글은 이미 우리가 검색하기 전에 뭘 검색할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최신 시간 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해당 위치나 해당 나의 계정 정보나 그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쿼리들을 미리 구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뽑아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패세지를 검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패세지를 이제 뽑는 거를 이제 리트리버라고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랭킹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엘라스틱 서치도 뭐 도큐먼트 DB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인덱싱 해주는 그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쿼리가 들어오면은 그 해당 쿼리에 맞는 컨텍스트를 이제 그 보통 패세지라 부르는데 그걸 이제 미리 캔디데이트로 뽑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제 뭐 보통 요 NLP에서는 MRC라고 부르는데 뭐 머신 리딩 컴프레hen션 모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결국 그 지리응답 시스템은 이제 지리가 결국 쿼리가 들어오면은 그 해당 정답을 찾아주는 문제가 또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우리가 단순히 뭐 구글 검색 엔진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안에 해당 컨텐츠 안에 특정 스판들을 이제 포착해서 그거를 이제 ML 알고리즘으로 찾아주는 건데요. 이제 요게 이제 리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챗봇을 아주 훌륭한 챗봇을 쓴다고 하고, 뭐 구글이나 이제 우리 보통 뭐 좀 인공지능 비서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다 요 리더 모델까지 다 이제 그 어태치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여기서 Why did Elisa go to Miami?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스페시픽하게 질문을 던지면 그 해당 패세지를 일단 인덱싱해서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해당 지리의 의미와 어떤 기대되는 그 정답에 가장 유사한 스판을 찾는 것까지 to visit some friend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스페시픽한 그 텍스트를 뽑는 과정까지 이제 요게 전체가 이제 그 Q&A 시스템입니다. 이게 요 앞단 이제 검색 엔진 시스템이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뉴럴 IR 부분의 리트리버 모델은 이제 중간 단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그 리트리버가 랭킹 모델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랭킹이 뭐냐면은 일단 프리셀렉티드 캔디데이트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도큐멘트를 다 뒤지는 게 아니고 미리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미리 뽑아 놓은 걸 이제 랭킹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텀 베이스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텀이라 하면 그냥 우리 뭐 키워드입니다. 그냥 그래서 구글에다가 뭐 우리 보통 뭐 검색을 한다고 하면 뭐 노드.js 서버 검색한다고 하면 노드.js 인스톨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노드.js가 텀이 되고 인스톨이 텀이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텀 베이스 모델 많이 사용했었는데 트레디셔널한 건 이제 BM25랑 인버티드 인덱스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 있는 역색인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또 랭킹의 어떤 그런 특징 중 하나는 이제 퀵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쿼리에 맞는 그런 도큐멘트를 이제 액세스 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에서는 보통 이제 이러한 형태 때문에 이제 그 해당 워드나 도큐멘트를 이제 디텍팅 해주고 그다음 뭐 해당 그 단어가 가장 그 유의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카운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카운팅 해주거나 디텍팅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스파스한 워드는 못 찾는 거죠. 왜냐? 스파스 워드는 말 그대로 아주 좀 희귀하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게 등장하는 도큐멘트를 새기는 건 사실 상당히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가 특정 단어가 한 번 등장했다고 해서 그게 유의미하냐 했을 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뭐 랭킹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랭킹만 하기에는 이제 좀 한계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리랭킹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리트리버가 이 랭킹을 해주는데 일단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덱싱을 해주는 건데 이제 요걸 좀 더 오더링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제 뭐 가장 그럴싸한 도큐멘트를 한 번 더 캔디데이트를 뽑은 다음에 그 뽑은 걸 다시 또 순서대로 매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좀 더 적합한 결과를 더 잘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걸 리랭커라고 해주는데요. 근데 보통 이 단순히 랭킹 해주는 것보다 이 리랭커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훨씬 더 큽니다. 뭐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요즘은 DNN을 많이 사용하니까 뭐 실제로 뭐 구글은 이미 다 이제 트랜스폼 다 되어 있고요. 네이버도 이제 최근에 많이 트랜스폼 되어서 뭐 비전 IR까지 나오는데 뭐 일단 대부분 아직 뭐 턴 베이스이긴 하지만 일단 DNN 쪽으로는
이제 결국 베이스라인인 버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뭐 버트는 그 프리체인 랭귀지 모델인데 뭐 사전에 코퍼스 한 방에 다 때려 박아 놨다가 뭐 마스크 랭귀지로 뭐 학습시켜서 그걸 가지고 각 워드별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가진 모델인데 그걸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또 특이하게도 이제 버트가 뭐 나온 지 한 3, 4년, 4년 됐는데, 이제 뭐 다른 이제 일반 다운스트림 태스크 외에 이제 IR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최근 한 1, 2년 사이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되게 또 특이하게 뭐 소타를 많이 달성했습니다. 아주 큰 차이로요. 그래서 뭐 기존엔 턴 베이스였다면 이제 버트를 쓸 수 있으니까 센텐스로 통째로 그냥 인베딩 시켜가지고 뭐 거기에 아주 맞는 그 아까 얘기했던 벡터 스페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백본 그냥 그대로 통째로 가져다 쓰다 보니까 일단 뭐 처음에 랭킹 해주는 그 효과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사람이 더 일일이 뭐 룰을 주거나 휴리스틱하게 어떤 그런 구조를 줄 필요 없이 그냥 백본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 랭킹을 이제 이걸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고 스파스 모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TF-IDF, BM25, LSI 뭐 이런 이제 전통적인 구조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파스와 이제 뭐 다른 모델의 차이는 뭐냐? 스파스는 이제 뒤에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 아주 미세하게 등장하는 단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생각보다 버튼은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튼은 어떤 전체 맥락을 흐름을 이제 제어하고 그걸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신생 단어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아주 스페시픽한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뭐 토트넘 아주 요런 딱 이 특정 단어를 찾아야 되는 문제에서는 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스 모델을 또 연구하는 것 자체가 뉴럴 IR의 아주 큰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버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semantical 이제 representation 학습에 가장 큰 효과를 준 논문은 ANN, Approximate Nearest Neighboring이라는 이제 논문인데요. 뭐 이것도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된 논문인데 뭐 일단 벡터를 리포지셔닝 한 다음에 그 해당 이제 그 가장 근처에 있는 도큐먼트끼리만 인덱스를 부여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부여한 그런 과정은 버트를 사용하고 그래서 뭐 이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여기에서 과연 그러면 랭킹은 뭐냐 이제 결국 이제 요 도큐먼트 인덱싱을 해주는 건데 결국은 도큐먼트에 어떤 웨이트를 더 부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IR 쪽에는 덴스 레프레젠테이션과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일단 뭐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부터 설명드리면은 언어학에서는 렉시컬이라는 개념이 있고 시만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렉시컬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딱 그 특정 단어나 이런 신생 단어 혹은 뭐 의미가 아주 확실하게 심볼릭하게 어떤 단어의 의미가 부여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텍스트처럼 뭐 corresponding actual specific word 뭐 혹은 서브워드 아주 그 심볼릭한 의미가 아주 딱 갖고 있어야 되는 상태가 바로 렉시컬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easier to interpret how document is ranked by given query. 그러니까 뭐 쿼리가 주어진 쿼리가 뭐 주어진 쿼리에 의해서 특정 그 도큐먼트가 어떻게 해서 도출되었느냐를 추론하기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아주 렉시컬하기 때문에 그 도큐멘트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또, 이제 뭐, 스파스 서치 엔진, 그러니까 아주 뭐, 이런 특정 도메인 단어에 특화된 서치 엔진을 이제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낮은 코스트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제너럴이나, 그냥 아무런 그냥 퍼포스 그냥 구분 없이 검색을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 스파스가 아주 필요한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이제, 방법론 중 하나고요. 하지만 단점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버트 요즘 많이 쓰는 버트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단어를 도출하고 이걸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 예상하기도 힘들고 예상한 결과에 대해서 또 분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트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는 DPR 모델이라 해서 댄스 패시지 리트리버리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댄스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시마틱한 그냥 뭐 이제 뭐 패시지나 쿼리가 들어오면 그냥 그 의미상 아주 그냥 그렇게 유사한 단어들,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장이나 단어들을
뭐 이제 매칭시켜서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 대체적으로는 그 보통 우리 학습 데이터셋, 이제 IR 쪽에도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스파스보다는 덴스 어프로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럴 IR 쪽에 연구가 되는 주제는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이긴 한데, 뭐 일단 성능은 이쪽이 훨씬 더 좋고, 뭐 실제 사용하기도 이게 더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논문의 가장 본 주제인 이제 스플래디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스플래드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을 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일단 신규 텀들을 더 추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이제 뭐 일단은 의미 없는 단어들은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주는데, 특정 신규 단어를 내가 더 의미와 유사한 그런 단어들을 심볼릭한 걸 가지고 추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퀀스 토큰 중 하나로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모델에 백본 모델에 넣고 이제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할 때 이제 그 각각의 해당 단어의 그 이제 토큰이 되겠죠. 이 토큰의 그 웨이트를 이제 추론하는 걸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스플레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냥 학습 데이터의 그 정답과 그런 그 추론한 결과의 클래스나 이런 스판들을 결과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단어가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런 임포턴스를 이제 추론하는 게 기본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제 좀 강조된 단어들의 그 웨이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problem treatment, 여기서 뭐 트리트먼트가 아주 핵심 단어가 된다고 여겨지면 이제 트리트먼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웨이트를 가지게 되는데요.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익스펜션 해준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특정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이제 추가해서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단어들이 더 추가가 되면은 좀 더 우리가 렉시컬하게는 그 이 쿼리를 더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단어들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뭐 의미 없는 뭐 본드나 레그 같은 거는 이 전체 맥락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럼 이제 이건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 도큐멘트랑 이제 그 도큐멘트도 똑같이 빼주고요. 그래서 똑같은 전처리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그 랭킹을 매겨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expansion rich document, 그러니까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러니까 심볼릭하게 의미적으로는 되게 엄청나게 fully reachable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가 우리가 보통 문장을 쓸 때 뭐 조사도 들어가고 뭐 접속사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걸 다 떼버리니까 하나하나 단어들이 의미가 가지는 의미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런 희귀한 단어들만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스파스의 뭐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요 그림에서 맨 아랫단부터 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처음에는 도큐먼트랑 그 쿼리를 토커나이즈 해주고요. 그 토커나이즈 해주면은 이제 그 토커나이즈는 결국 이제 버트의 그 보케벌러리에 의해서 이제 쪼개지기 때문에 각각의 그 CLS 토큰은 이제 부가적인 거고, 이제 각각의 그 버트에서 학습된 그런 단어들만 가지고 이런 단어를 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버트 모델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MLM 모델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은 이제 어떤 특정 이제 마지막 헤드 레이어가 나오는데, 그 레이어들을 이제 다 그런 싱글 텀, 그러니까 하나의 도큐먼트는 하나의 싱글 텀으로 표현될 수 있게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의미를 압축할 수 있는 단어로 이제 세츄레이팅 해줍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도큐먼트가 나오게 되면은 각각의 도큐먼트를 이제 그 그러니까 로짓을 매겨가지고 각각의 이제 그런 웨이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뭐 해당 도큐먼트 뒤지시고, 뭐 어떤 건 calculation, 어떤 건 또 그거, 어떤 건 스톡이고, 뭐 이런 심볼릭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큐먼트를 가지고 이제 실제 쿼리랑 매칭을 시켜서 랭킹을 매겨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쿼리랑 도큐먼트를 얼마나 유사한지 보는 거는 다 프로덕트, 그러니까 서로 내적을 해서 얼마나 유사한지 그걸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뭐 기존의 쿼리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우리가 질문하듯이 던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러한 쿼리들을 이제 뭐 각각의 이제 가중치는 초기화는 랜덤하게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데 뭐 유텀이 추가가 되는 거죠. 뭐 security suspect, 캐롤라이나, 뭐 페라노시아 뭐 이런 단어들이 추가가 되면은 이제 좀 더 의미가 풀리하게 들어가지는 거죠. 그럼 각각의 모든 단어는 되게 스파스하면서도 의미가 충분한 그런 레프레젠트 그 센텐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반면 뭐 what is, 뭐 in is what, 뭐 이런 play on, 뭐 이런 동사나 이런 조사 같은 것도 다 떼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레귤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쿼리의 경우고요. 도큐멘트도 동일합니다. 도큐멘트 좀 더 길겠죠. 그래서 이 도큐멘트와 쿼리는 사실 상당히 되게 유사한 그런 단어들 간의 매칭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effectiveness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확도입니다. 정확. 그다음에 이제 요 X축은 efficiency라고 해서 뭐 논문에서는 플롭스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 플롭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따로 설명하진 않았고 결국은 이제 계산량입니다. 계산량이기 때문에 뭐 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성능은 좋을 수 있지만 뭐 그만큼 우리가 검색하는데 한 번 검색하는데 뭐 5초, 10초씩 걸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속도에 의해서 가장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작은 플롯 안에서 더 많은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스플레이드가 나름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나름 좋은 성능을 거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댄스가 대체적으로는 데이터셋의 성능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댄스보다는 사실 성능이 되게 떨어지는데 뭐 그래도 나름 좀 파라미터 튜닝을 좀 하고 하다 보면 나름 댄스의 베이스라인을 넘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니에는 댄스 소타기 때문에 뭐 DPR이 아주 그 개선된 버전일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 댄스랑 비교했을 때도 뭐 나름 베이스라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름 댄스 레프레젠테이션 리트리버리랑은 상당히 경쟁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피션시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 요건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댄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이피션시를 따로 계산해주는, 그러니까 따로 얼마나 얘가 효과적인지를 동일한 지표로 비교해본 그 논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여기 논문에서는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발표드렸던 BPR이라는 논문에서는 또 이 패세지를 바이너리 벡터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메모리가 축소돼서 또 이걸 댄스 리트리버하게 또 뽑아주는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도 성능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은 좀 다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을, 볼 수 있다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준비한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러면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